계속해서 부부상담 오늘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도는 역사에 없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특이한 그런 케이스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사회, 교육, 교회 모든 측면이 중단이 되고 역기능이 일어나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한 학기 동안 어렵지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시고 열심을 다해 주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 적게나마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부 상담은 우리 서두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부 상담은 한 가정의 가족 체계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 부부입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이제 가정이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자녀가 탄생하고 완성된 가족이 만들어지고 그 가족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가족 문화, 가족 역사, 가족 체계, 가족 어떤 축복의 열매가 만들어지겠죠. 부부 상담은 가족 안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엮이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부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부의 정체성을 찾고 부부가 행복한 삶의 질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이론 모델들을 통해서 접근 방법을 찾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거의 강의가 끝자락에 왔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부부 상담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늘은 비가 오고 있군요. 장마가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부부 상담의 종결과 평가라는 11장 내용입니다. 부부 상담의 어떤 종결과 평가 그렇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가지고 내담자로 상담자를 만날 때에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사정하고 문제를 어떻게 요약하고 명료화시켜서 상담자가 풀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문제로 요약하고 명료화시켜서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을 해나가는데 작은 목표를 세우고 또 큰 목표를 세우고 각 주기별로 회차별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화의 문제나 어떤 친밀감의 문제나 또 어떤 신뢰의 문제나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부간의 과제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이해하지 않고 상호 간의 문제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죠. 함께 살면서 함께 만들어낸 문제다. 상호 간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 나도 변해야 되고 당신도 변해야 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부부관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함께 쌓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의 해결의 어떤 과제요 탑이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부 상담의 평가라고 할 때 전반적으로 부부 상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볼 때 부부 상담을 받은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인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담에 무슨 효과가 있나 상담을 받아도 별거 아니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답변입니다. 상담을 받은 부부가 상담을 받지 않는 부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담은 문제 해결, 또 어떤 새로운 정보 제공의 차원, 또 정체성 확립, 또 변화, 또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단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은 부부, 내담자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도 분명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또 가트만의 입장에서 보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증가하는 것, 또 갈등 해결 단계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부부 상담에서 접근해야 할 가트만 입장에서 특별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가트만 입장에서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은 자꾸 늘려가고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는 자꾸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부부 상담을 하는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관점에서 보면 부부 상담의 성공 요인으로 부부 상담을 잘 했다, 부부 상담을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다 하고 말할 때 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부부 상담을 통해서 이혼율이 감소가 되었다. 그래야 되겠죠.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갈등이 깊은 골에 있는 사람들도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부부의 문제를 깨닫고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를 인식하면서 서로 다시 화합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혼율이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결혼의 만족도가 상승한다. 그동안 상대방에게 있는 장점이나 또 좋은 점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살았는데 어떤 부부간의 어떤 차이점, 다른 점, 서로 간의 어떤 장점, 약점을 이해하면서 성격의 차이점과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만족도가 상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족도가 상담 이전보다는 상담 이후에 더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목표를 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혼의 만족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적인 통계에서 볼 때 이제 신혼 초에 높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만족도가 낮아졌다가 이제 둘이 있는 빈둥지 기간에 다시 높아지고 은퇴할 점에 다시 조금 낮아졌다가 차후에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쭉 관계가 좋은 부분은 노후에도 일정하게 쭉 성장하고 좋아지는, 관계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개선이 되었다. 인간은 말, 언어, 의사소통,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상처를 만들고 말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언어는 박해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요소도 있고 언어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긍정의 요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만만하기 때문에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부부간에 다시 한번 언어를 재정립하고 언어를 다시 세우고 부정적인 언어 요소는 빼버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제를 넣어주고 숙제를 내어주면서 언어가 바뀌고 말이 달라질 때에 인간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특별히 사티어의 여성 우리 심리학자 사티어의 치료 이론에는 의사소통의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격적이다, 비난형이다, 하여튼 갈등형이다, 혼돈형이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상담에서는, 특별히 부부 상담에서는 언어, 의사소통의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어를 바꾸자, 긍정 언어로 바꾸자, 칭찬 언어로 바꾸자, 생산 언어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소통,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언어를 바꾸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언어를 바꾸면 우리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금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언어는 우리 일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의 성공 요인으로 갈등 상황이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갈등이 있는 관계가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을 푸는 방법을 배우고 갈등을 줄이고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관계가 진보되고 관계의 질이 높아지도록 갈등을 잘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은 긴 여행입니다. 요즘은 90살 이상까지 장수시대를 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히 중년기 때 중년기 부부를 우리가 맞이하고 중년기를 지나가면서 함께 그로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 부부가 함께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부분들, 배우는 것도 성장하고 관계도 성장하고 사랑하는 그런 질의 문제도 성장하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성장해 두고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계획성을 가지고 중년기 부부는 우리 5년 후, 10년 후 결혼의 목표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계획을 가지고 함께 취미를 만들고 함께 대화의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도전하고 계획을 세워서 노는 길을 향해서 점차적으로 더 풍성한 부부 관계,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중년기, 노년기에는 부부 간의 어떤 새로운 생산성을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내는 과거에 우리 초기에 신혼 초기에 또는 아이들이 어릴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중년기와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투자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부간의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중년기의 부부간의 자원과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양한 놀이 문화도 발전할 수 있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도 있고 현재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희망을 가지고 부부가 접근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상담의 종결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부부 상담을 이제 종결해야 할 때가 옵니다. 물론 단기적인 상담, 뭐 10회 이전에 어떤 단기적인 상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장기 상담보다는 단기 상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단기 상담의 효율성과 능력을 다 믿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부 상담으로 나간다. 그런데 언제쯤 어떻게 종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상태에 왔을 때 종결해야 될 것인가, 종결할 때 내담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종결은 상담자와 내담자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언제쯤 종결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또 상담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상담의 어떤 이제 성장,
상담을 통한 변화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담자는 내담자 부부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밋밋한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만남과 대화를 통한 변화가 부부관계에 작은 변화가 점차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록 과제를 주고 그런 가능성을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고 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기 종결을 할 수도 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상담자는 이런 상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담자는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별로 모르겠다, 효과가 없다. 상담하는데도 우리 부부는 계속 싸운다, 관계가 악화된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상담자는 상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붙들어 둘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이런 면에 있어서 부부 상담자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 상담자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또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조기 종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판단과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종결 방안, 이제 부부 상담의 종결에 대해서 종결 계획을 미리 수립하라. 상담자는 앞으로 한 2회 정도면 우리 종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는 보통 5회에서 10회 정도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를 하면서 그 효과와 상담의 어떤 진행 과정을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담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라. 처음에는 이제 시간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질문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만 점차적으로 한 문제에 대해서 한 목표에 대해서 상담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새로운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상담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상담의 주제를 요약하라. 우리 내담자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힘의 문제, 힘을 잘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의 문제였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자녀 양육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하나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내담자도 이해하기가 쉽고 훨씬 더 수용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너무 방대하게 복잡하게 또 그렇게 문제를 이끌지 말고 뭐든지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축소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시 상담해야 하는지 분명히 숙지시켜라.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차적으로 상담을 종결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다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개방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숙지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이 끝났다고 다시 못 오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 내담자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담에 대한 개방성을 일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섯 번째로 부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과 능력이 있음을 확신시켜준다. 부부가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고 갈등 속에서도 잘 견뎌온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지만 두 부부 사이에는 이런 장점과 이런 자원들이 있고 두 사람이 충분히 노력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 간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바쁘고 분주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관심을 서로에게 기울이고 노력하면 훨씬 더 과거보다 문제도 줄어들고 갈등도 줄어들고 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두 사람에게는 많은 자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종결에 있어서 방안이 될 수 있죠. 어쨌든 희망의 상담자, 희망을 주는 상담자, 관계에 대해서 늘 두 사람의 내담자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늘 주는 그런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상담자는 부정적인 관점이 아닌 긍정에서 희망을 찾고 문제가 풀릴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희망을 늘 전해주는 상담자로 도움을 주는 그런 상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타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